월급날 아침, 기분 좋게 은행 어플을 열어봅니다. 드디어 들어왔구나. 하지만 기쁨도 잠시, 오후가 되면 그 돈들은 마치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는 듯 카드값, 통신비, 월세로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. 텅 빈 통장 잔고를 보며 씁쓸한 한숨을 내신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? 열심히 일했는데 대체 내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? 우리는 자주 자신을 탓합니다. 내가 어제 마신 커피 때문일까? 주말에 산 그 옷 때문일까? 인터넷에 떠도는 독한 절약 이야기들을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할까? 자괴감마저 듭니다. 남들은 벌써 얼마를 모았다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하죠. 하지만 여러분,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. 그것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. 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의 뇌는 돈을 모으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. 수렵 채집 시대부터 인류는 눈앞에 있는 식량을 바로 소비해야 생존할 수 있었죠. 먼 미래의 보상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도파민, 즉 달콤한 디저트나 멋진 물건에 끌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. 의지력만으로 이 본성을 이기려 하는 건 중력을 맨몸으로 거스르려는 것과 같습니다. 독하게 마음먹고 무조건 안 쓰고 안 먹는 이른바 짠테크를 시작해본 적도 있으실 겁니다. 처음 한두 달은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보며 뿌듯하죠. 하지만 친구들과의 약속도 피하고 먹고 싶은 것도 참다 보면 어느 순간 억눌렸던 욕구가 폭발합니다. 에라 모르겠다. 나도 한 번뿐인 인생인데 즐겨야지. 라며 충동 구매를 하게 되고 결국 원점으로 돌아오고 맙니다.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모았을까요?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의지력이 수백 배 강한 걸까요? 아닙니다. 그들은 의지력을 믿지 않습니다. 대신 한번 만들어두면 알아서 굴러가는 자동화 시스템을 믿죠.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통장에 이 강력한 방파제를 세워볼 겁니다. 복잡한 경제 지식은 필요 없습니다. 딱 3가지 계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는 나에게 먼저 월급을 주는 미래 계좌입니다. 우리는 항상 카드사와 건물주에게 먼저 돈을 주고 남는 돈을 저축하려고 합니다. 하지만 쓰다 남은 돈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. 월급이 들어오는 바로 그날, 다음 달의 나, 내년의 나를 위해 가장 먼저 일정 금액을 이 미래 계좌로 자동 이체시켜버리세요.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. 이때 중요한 건 이 계좌에는 체크카드를 연결하지 않는 겁니다.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, 돈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. 내 주거래 은행 어플을 열었을 때 아예 이 저축액이 보이지 않게 타행 계좌로 설정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. 뇌는 잔고에 남아있는 돈이 내 전 재산이라고 착각하고 그 안에서만 생활하려고 저금하게 됩니다. 두 번째는 탕진 계좌입니다. 이름부터가 신나지 않나요? 이 계좌의 목적은 오직 하나,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. 한 달 동안 내가 오롯이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을 정해서 이 계좌로 옮기세요. 친구와 맛있는 것을 먹거나 사고 싶었던 옷을 살 때 절대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. 이 돈은 당신이 지치지 않도록 숨통을 틔워주는 산소통과 같습니다. 무조건 아끼는 것은 고통이지만 정해진 예산 안에서 마음껏 쓰는 것은 진정한 자유입니다. 이 탕진 계좌의 잔고가 남아있는 한 여러분은 예전처럼 카드 결제 문자를 보며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. 잔고가 0원이 되면 깔끔하게 이번 달 소비는 끝입니다. 다음 달 월급날까지 며칠만 더 기다리는 작은 인내심만 발휘하면 되는 거죠. 마지막 3번째는 비상금 계좌입니다. 인생은 결코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죠. 갑자기 노트북이 고장나거나 아파서 병원비가 크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. 이때 비상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? 기껏 잘 모으고 있던 적금을 깨거나 마이너스 통장에 손을 대야 합니다. 그 순간 돈 모으는 재미는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. 비상금 계좌는 최소 내 한 달 생활비의 3배 정도를 목표로 채워두세요. 이 돈은 단순한 예비비가 아닙니다. 어떤 위기가 와도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강력한 심리적 방어막입니다. 통장에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여윳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. 자,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? 월급이 들어옵니다. 내 미래를 위한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 꽁꽁 숨겨집니다. 그리고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돈과 생활비만 남습니다. 이 모든 과정이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자동이체 시스템에 의해 하루 만에 이루어집니다.
여러분은 그저 남은 잔고 안에서 즐겁게 생활하기만 하면 됩니다. 처음에는 당장 쓸 돈이 부족해질까봐 자동이체 금액을 크게 잡기가 무서울 수 있습니다. 괜찮습니다. 처음부터 남들처럼 월급의 절반을 저축할 필요는 없습니다. 단돈 10만 원, 아니 5만 원이라도 좋습니다.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월급날 나를 먼저 챙기는 이 짜릿한 행위를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. 몇 달이 지나 미래 계좌의 잔고를 우연히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의 뇌에서는 새로운 종류의 도파민이 분비될 겁니다. 내가 이만큼이나 모았대고? 소비할 때 느꼈던 짧고 허무한 쾌감과는 차원이 다른 나 자신의 통제력에서 오는 깊고 단단한 성취감입니다. 이때부터는 돈을 모으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즐거운 게임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. 이렇게 모인 작은 돈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뭉쳐 스스로 크기를 키워갑니다.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복리의 마법입니다.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던 눈덩이가 언덕을 구르며 가속도가 붙으면 나중에는 여러분이 일해서 버는 돈보다 돈이 돈을 벌어오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순간이 옵니다.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시드머니가 완성되는 시점입니다. 사회초년생의 첫 번째 목표로 자주 언급되는 1억. 그 돈이 당장 내 집 마련을 해주거나 인생을 뒤집어주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1억을 모아본 경험은 다릅니다. 나는 마음먹은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엄청난 자존감의 원천이 되죠. 그 자존감은 직장 생활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. 상상해보세요.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볼 때 가격부터 확인하고 가장 싼 음식을 고르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진정으로 먹고 싶은 것을 고민 없이 주문할 수 있는 삶.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고 돈을 모으려는 진짜 이유입니다.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내 일상의 선택들이 제한받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. 물론 이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 실패하는 달도 있을 겁니다. 갑작스러운 지출에 비상금을 끌어다 써서 속상한 날도 있겠죠. 하지만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넘어지는 것이 당연하듯 돈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넘어지면 툭툭 털고 다음 달 월급날에 시스템을 다시 돌리면 그만입니다. 완벽주의를 버리는 것이 장기전의 핵심입니다. 2030년 시기에 이 시스템을 세팅해 두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0%의 출발선에 선 것과 같습니다. 남들이 욜로를 외치며 내일이 없는 것처럼 소비할 때 여러분은 조용하고 묵묵하게 나만의 성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니까요. 지금 당장은 티가 나지 않겠지만 5년 뒤, 10년 뒤 그 격차는 감히 좁힐 수 없을 만큼 벌어져 있을 겁니다. 영상이 끝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? 복잡한 엑셀 가계부는 덮어두세요. 당장 은행 어플에 들어가서 이름 없는 빈 계좌 하나를 만들고 미래의 나라고 이름을 바꿔보세요. 그리고 단돈 10,000원이라도 좋으니 지금 바로 이체를 실행해보세요. 그 단 한 번의 행동이 여러분의 금융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첫 번째 도미노가 될 것입니다. 돈의 노예가 되어 월급날만 기다리는 삶에서 벗어나세요. 여러분이 돈의 주인이 되어 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지휘하는 멋진 사령관이 될 수 있습니다. 세계의 계좌, 자동이체, 그리고 나를 믿는 여유.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더 이상 여러분을 울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. 오늘 당장 나를 위한 첫 번째 계절을 만들어 실천해보세요.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큰 미래를 만듭니다.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